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지난 3월 4일 해임됐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이번 징계가 보복성 징계다. 이 부당한 징계는 어차피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박은정 검사를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해임 통보를 받고 마음이 좀 힘드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임은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셨나요? 네, 보복성 징계였기 때문에 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아. 예상은 했습니다. 친정집 압수수색도 했던 무도한 조직이잖아요. 네. 자, 무도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 또 해임 통보를 받고 마음이 좀 어떻던가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음. 제가 자, 페이스북에도 글 올렸는데 네. 검사 생활하는 동안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검사 생활을 총 20여 년 했죠? 만 24년 됐습니다. 24년 만에 이제 해임을 통보받았는데 말이죠. 네. 오늘 이제 이 해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차분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도 표에 등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020년 11월 24일 날 이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12월 14일 날 보수단체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건에 대해서 2021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2022년 5월 10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취임 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서울고검이 6월 16일 날 박은정, 이성윤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을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그리고 2023년 9월 6일에는 법무부가 또 감찰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과 같이 이제 해임 통보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를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뀌는데 한 축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음에 이제 2개월이었다가 1심이 또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2심이 또 뒤집게 되는 이 과정이 한편으로는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박은정 검사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 과정이 또 뒤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이 모든 것이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 해임 사유 이거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해임 사유는 세 가지인데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을 위해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네. 등의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을 하고 네. 감찰위원회에 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판사 사찰 관련해서 문건 전달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네.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이 해임 사유는 이제 징계위가 소집된 단계마다 계속 이제 다투던 상황이었으니까 알고 계셨을 텐데 지난 14일에 이제 최종 징계위가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보복 징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네. 저는 협조할 생각이 없었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두 가지 핵심 사유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건 얼토당토 않는 사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왜 얼토당토 않습니까?
그 사안 자체는 3년 전에 그 보수 단체가 네.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사안이고 네네네. 당시에 검찰이 꼼꼼하게 수사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네. 죄가 그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음. 이유로 각하되었던 사안들입니다. 네. 감찰 자료의 취득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득을 했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장이 수사받았던 채널A 사건과 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사건은 네.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다른 네. 사건이 아니다. 네. 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다는 네.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 뭐 이걸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 조직의 모든 감찰 관련 공무원들이 네. 전부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는 네.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비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네. 취지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만일에 삭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음. 오히려 그 제 지시가 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안 말씀하신 것은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있었을 때 네. 했던 행위가 정당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 중앙지검으로부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이제 검사가 파견 나가서 이 감찰 담당관을 담당했던 거잖아요. 네. 감찰 담당관,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 잠시 소개한다면요, 뭘 하는 데인가? 모든 조직은 네. 그 비위가 발생을 하면 네네. 그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법무부도 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비위가 발견이 네. 되면 네. 감찰에 착수해서 조사하고 네. 징계 청구를 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네.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아하.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감찰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네. 그런 자리인 거죠. 네. 자, 이제 뒤에 우리가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시 정당하게 했던 일이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이미 2021년 6월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다시 이거를 재수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재수사의 의도, 재수사를 한 이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패소할 결심의 사전 작업이었다. 아, 그것은 네. 당시에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항소심에 뭐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찍어내기 운운하면서 네. 그 탄압받은 이미지로 탄압받은 검찰총장으로 네. 정치판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자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네.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고 현재는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살기 위해 박은정을 찍어내렸다. 저는 박은정을 표적 수사했다, 재수사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수사나 네. 감찰 징계가 보복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성이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검사로서 피의자들 수사도 해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이 수사를 당하게 됐어요. 보복성으로.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 압수수색도 당해보고. 물론 뭐 압수수색 당해본 게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친정집까지도 또 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그때 좀 심경이 어땠습니까? 무리한 수사였고 네. 매우 무례한 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건든 아,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이제 뭐
별건을 뭐 감찰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네. 나올 것이 없었고 음, 별건을 찾기 위한 뭐 것이 음.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복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네. 박은정 검사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건도 있나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저는 뭐 음, 감찰 자체가 다 적법했기 때문에 음, 그 뭐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족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상당히 상황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이제 박은정 검사가 되었을 때 가족, 특히 이제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친정집의 가족분들, 또 부모님들께서는 뭐 내 딸이 검사가 되었는데 내 집이 압수수색을 당할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을 당하셨네요, 근데. 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뭐 음. 일이었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 그 당시에 좀 암투병 중이셨고 암 수술한 지 얼마 안 아, 되신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죄송스러웠죠. 그때 이제 참 억울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SNS에는 그렇게 올리셨어요.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죄다 라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와 이성윤 검사장이 동시에 그렇게 이제 징계를 받고 보복 수사도 받고 이러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되었으니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은 친윤 검사들은 막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구나. 이 대비되는 상황이 또 참 견디기 힘들었겠습니다. 뭐 견디기 힘들었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제가 이제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봤다라고 네. 표현한 거는 네. 그 당시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네,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해서. 대해서 네. 그래서 그 군사 정권도 아닌데 네. 백주 대낮에 네. 저런 말을 하다니 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검찰 조직 안으로 이제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검찰총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네. 굉장히 훼손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을 네. 하지 않고 네.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도 네.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심지어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네.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징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검찰이 이제는 자정작용을 잃었고 네. 굉장히 그 최소한의 염치까지 잃어버린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임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어디다가 이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 징계 소송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네. 징계 소송으로 뭐 네. 본인이 다퉜는데 네. 근데 검사를 자르려면 네. 합당한 절차와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기대를 하지만 네. 워낙에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크게 다툴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1심 판결이 나면 네.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는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네. 가지고 네. 오셔서 그렇게까지 확신하는군요. 네. 근데 요새 법원의 판단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또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건은 너무 분명해서 승리를 네, 확신한다. 맞습니다. 네. 자, 해임이 이제 됐습니다. 해임이 되면은 이제 검사가 해임이 되면 뭐 후에 변호사를 3년 동안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임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뭐 해임을 뭐 찾아보고 한 것이 아니어서 네. 그 변호사라든가 뭐 그런 어떤 네.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겁니다라고 이제 확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직자가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에 네. 가담을 하고 그래서 그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네. 판단이 되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쨌든 선례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해임 사태, 보복 해임 사태가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것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 얘기로 살짝 돌아가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텐데요. 이제 박은성 검사께서 2020년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이제 직접 감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심 판결에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감찰 담당관이 이제 일선에서 가장 심도 있게 이 사안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을 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1심 기준으로 말이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었는지 한번 저기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심에서 인정한 게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그다음에 채널 A 사건의 감찰 수사 방해,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감찰 담당관으로서 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들을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저 두 개가 일단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가장 위중한 비위 혐의, 이거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1심에서 판단을 이 인정한 비위들에 대해서는 검찰 사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비위들이 네. 일일이 전부 다 중대한 비위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검사 또는 검찰총장으로서 네. 기본적인 직무 수행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수사를 네. 하는 것, 네. 엄정한 감찰을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사법부를 존중하고 네. 그 판결에 네. 승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검사라면 네.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한 것들인데 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는 그런 기본적인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됐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판사 사찰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 사찰 문건을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제 법무부에 가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함께 봤던 첫 번째 검사입니까? 네, 그때 제가 그래요. 우리 조사했습니다. 한동수 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펴냈는데, 거기에도 이제 자세히 이렇게 그 순간을 그려 놓으셨더군요. 그때 판사 사찰 문건을 처음 봤을 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문건은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처음에는 검사들이 이걸 작성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거는 뭐 조사 과정에서 저 수정관실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래요.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의 역할이지만 그래도 이제 검사는 또 검사잖아요. 그런데 검사 조직의 이제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감찰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감찰팀을 꾸리고 감찰을 실제로 착수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항도 심했을 것 같고요.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소속된 검사와 그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검사와 직원을 좀 파견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수행해야 될 네. 업무이고 네. 검찰 담당관으로서 비위가 음. 발견이 되면은 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인데 네. 하는 순간 어떤 순간 이게 비공개 감찰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네. 유출이 되고 아. 외부의 상황이 네. 그대로 유출이 되고 언론에 굉장히 허위 사실이 왜곡해서 보도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직무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평생 형사부에서 네. 민생 범죄만 수사하던 평범한 검사인데 그 언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네. 프레임을 짜서 그 힘으로 그 수사를 진행하는 네. 수사의 동력으로 삼아서 막 그 무자비하게 막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그 현란한 언론 플레이를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나중에는 거의 저 혼자 아. 고립되어서 남았고요. 그래요. 혼자서 그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징계 청구까지 힘겹게 했던 네.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 그런데 지금 네. 1심과 2심에서 네.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적법한 감찰에 대해서 당시에 네.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네. 그래서 그 모든 언론들이 마치 네.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것처럼 그 몰고 갔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렇게 결론이 난 지금도 어제까지 네. 보수 언론에서 네. 찍어내기 감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은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언론의 뒤에 윤석열 사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당시에 감찰 과정에서 네. 친윤 언론들이 네. 저는 검찰과 네. 혹은 윤석열 전 네. 검찰총장의 편에서 같은 입장에서 네.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윤 언론들과 네. 윤석열 사단의 결탁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적법한 감찰이라고 결론이 난 것을 보시면 네. 당시에 제가 마치 불법하게 찍어내기 감찰을 하는 것처럼 네. 그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네. 그렇게 그 몰아가고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 굉장히 힘들게 네. 징계위나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네. 진행이 된 것을 보면 네. 저로서는 이것은 그 당시 언론이 왜 그렇게 공정하게 네. 비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네. 그 비위가 얼마나 심각한 비위인지에 대해서 보다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고 네. 네. 그랬어야 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직무를 네.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에 지금 이제 정치인입니다만 소설가로도 변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할이라는 소설에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읽기로는 이 77쪽에 감찰팀을 당시에 꾸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박은정 검사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정이로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것 같은데 애초에 감찰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은정에게는 힘겨운 일이었다. 네, 인천지검의 어느 부장검사가 감찰팀에 합류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돌아섰다. 힘겹게 꾸려진 감찰팀으로 파견 나온 이후에도 한 여성 검사가 느닷없이 은정이를 배신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뭔가 배신도 막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판사 사찰 음. 그 관련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네. 보고서를 아.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검사가. 그런 부분들 아마 음. 기술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쩌면 이제 검찰총장의 비위를 이게 감찰하는 자리인데 이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떨어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법도 했었겠습니다.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네. 제 검사는 어디든 저희가 임지에 가서 네. 최선을 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네. 수행을 하고 네네. 또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를 네. 하는 동안은 네. 또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비위를 감찰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체가 직무유기가 네.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 형사부에서 이렇게 네. 근무했는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박은정 검사를 발탁한 그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 인사의 과정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네. 다만 제가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가서 네. 기존의 이제 주류 음. 메인스트림에 있는 네. 검사들과는 다르게 조직을 좀 조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네.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해석해 보면은 윤석열 사단에 둘러싸인 그들에 의해서 점령된 어쩌면 검찰 조직 그러나 그들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 문제를 들춰봐라.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1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바뀌었어요. 2심에서 윤석열 다시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전체 무죄다 이렇게 이제 2심 판결이 나와버렸는데 이때 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사실 이제 패소는 예상을 했었어요. 패소할 결심을 네. 이미 하고 있었으니 법무부가. 네, 그리고 한동훈의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네. 해임을 하고 네, 네.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다가 사건을 네. 맡기고 네. 근데 재판부가 매번 질책을 할 정도로 소송 수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오죽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네. 했는데도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네. 패소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항소심 판결을 보면 네. 징계 절차를 문제를 삼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중대 비위 네.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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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실체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네. 그래서 저는 항소심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했다면 좀 판단을 있었으면 좋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네. 법상. 네.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징계위원 위촉이나 네. 위원장 직무 대리를 선정하는 것도 네. 심의라고 판단을 했어요.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그러면은 네. 징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과이거든요. 네. 앞으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할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를 해놓고 사직을 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네, 이 판결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을 징계 불가능한 영역, 사만 시대의 소도와 같은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계받는 모든 검사들은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네. 징계위원 중에 반을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아.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해화돼 버리는 그런 결론에도 이르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상고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이제 1심이 달랐고 2심이 달랐는데도 최종심에 묻지 않고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건가요? 지켜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검사징계법상 검사 그 징계가 그 위법한 절차가 위법한 징계에 대해서는 재징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행한 감찰이 적법했다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판단이 되었고 네. 그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보시면 네. 검찰총장은 네. 여기서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 네.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 절차 위법으로 항소심에서 그 취소 네.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고 검사징계법 7조의 3 2항은 검찰총장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겠죠. 1항에 따른 그러니까 그 재징계 청구는 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작년 12월 29일에 상고를 포기했어요. 법무부가. 네. 그러면 3개월 내에 네. 재징계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죠. 네. 재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감행할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이제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판결문을 대부분 읽어봤거든요. 보면은 정말 그 중대 비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없고 중대 비위로 가는 그 입구까지만 그 네. 절차상의 문제만을 얘기를 했더군요. 자, 이런 판결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비법조인으로서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건들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이뤄진 일들 중에 또 하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박은정 검사하고는 직접적인 당시에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감찰할 때는 몰랐던 사안이죠. 네. 뒤늦게 이제 고발 사주 소식을 접하고 이제 되짚어 본다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윤석열 검찰의 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네.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을 하다 보니까 매우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판사 사찰 관련해서 제가 대검에 수사 의뢰까지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대검 감찰부에서 수정관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했지만 그 조직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정관실이 문제가 많았다. 감찰을 해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관실 이제 손중성 검사가 속해 있었고 고발 사주를 아예 그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수정관실인데 같은 검사 조직에 있었던 분으로서 이 수정관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감찰하면서 지켜봤을 때 그것 또한 좀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웠나요? 어떤가요? 그 후에 이제 보도되는 사실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 접했던 감찰 그리고 그 후에 보도들을 봤을 때 고발 사주의 배후 이건 누구라고 보시나요? 검찰 조직의 지휘 체계 특성상 수정관실의 업무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우다 이렇게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SNS에 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음을 알리면서 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디올백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네. 많이 접한 거였는데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제가 24년 형사부 검사로 네, 민생 범죄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막 우기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런데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을 네, 하고도 네. 그런 주장을 할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가려진다고 믿는 네. 것이 네. 제가 같은 검사였던 사람으로 굉장히 네.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디올백 건도 그렇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일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굉장히 살벌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식사 비용 결제 이게 이제 기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의 이런 선택적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술접대 99만 원 검사들 징계가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지고 네. 오마이뉴스에서 좀 취재를 그 해주셨으면 흐지부지 됐죠. 좋겠어요. 네. 그 제가 네. 해임된 이유가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룸사롱에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은 네. 검사의 위신을 얼마나 손상을 했는가 네. 비교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선택적 수사는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네. 도곡동 땅 네. 네. 다스의 네, 소유가 문제가 됐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대선 2주 전에 네. 검찰이 그 이명박 음. 대통령 후보의 소유로 네. 소유일 증거가 없다라는 네.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11년 후에 음.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네. 하면서 기소했습니다. 네.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한 검사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고 기소한 검사가 지금 정부에서 모두 장관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네. 대신 하고 싶습니다. 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다. 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은 네. 독립성을 인정해 주더라도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검찰 조직에 안 있어봤다 하더라도 그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딱 나오면 뭔가 쓰긴 썼나 보다. 그러나 뭐 10만 원 가지고 기소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어이 기소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위에서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네. 검찰이 지금 현재 용산의 직할 부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용산의 직할 부대로 전락했다.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 그 사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하더라도 지금 검사들이 용산의 직할 부대로 전락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다라고 보나요? 어떤가요?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네. 하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검사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네. 그리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네. 하고 있다는 네. 국민적인 비난, 비판을 너무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용산의 직할부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검사들이
내가 왜 검사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해요. 사실은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 정권이 이 검찰들이 잘 안 손댄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한간에 또 그런 뉴스가 근데 살짝 새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내부에서도 민심이 이러니 김건희 여사 조사 필요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일각에서는 뭔가 이런 용산의 직할부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싹도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싹이 없어요? 만일에 그런 뭐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네. 그건 불기소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신용을 신용이다. 위해서 나온 얘기고 내부에서 네.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신용조차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러면 지금 검찰이 용산의 직할부대가 됐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그 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한동훈 네.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네. 같은 취지로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검찰은 네. 그 두 사람의 취지에 맞춰서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살아있는 권력, 지금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기대할 수 없는 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네. 용산의 대통령실 그 직할부대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검사들 중에 우리 검사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도 있을 법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목소리 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모두 친윤 검사들이 네.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윤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 주요한 자리를. 그렇다면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에 실체가 있는 것이다. 특수통 수사 출신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연주를 만들고 함께 권력을 나누고 박은정 검사께서도 윤석열 사단이 뭔가 실체가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의 사단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일한 것 같은데요. 누구 어느 검사의 사단이다. 그간의 역대 검찰총장을 역대 봤을 때? 검사들 중에서 누구의 사단이다라고 네. 그 표현을 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라인이다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그 사단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사단이라는 조직을 네.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그 사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그 어쨌든 친윤 검사들이 공고하게 네. 그 움직이는 그런 실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재수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감찰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징계가 열렸고 해임까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 구성에서도 그렇겠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겠고 네. 이런 과정에서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한 윤석열 사단이 나 박은정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를 협공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저에 대한 재수사와 감찰이 네. 일단은 그 보복성 네. 제가 감찰을 했다는 이유로 네. 보복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네. 보복을 위해서 어쨌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이 네. 그런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보복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성윤 전 검사장도 이제 같이 징계위에 회부가 되었고 또 같이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보복성 수사와 해임 통보를 받은 건데 이성윤 전 검사장도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네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보복성 수사를 받고 또 해임까지도 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하건대 뭔가 어딘가에서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검찰 조직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사다운 검사 조직으로 되살아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뭔가 현 검찰 조직에서도 희망의 싹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박은정 검사처럼 뭔가 결기 있고 검사다운 검사 조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검찰 개혁은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네. 주요한 과제로 그 채택되었고 수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도 냈고 뭐 네. 실패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이 매우 비대하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어떤 권력도 네. 그 비대하고 강한 권력은 분산하고 네.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네. 분리하려는 노력을 그동안 했었고 네. 네. 그런 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검찰이 네. 그 국민들에게 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금과는 다르게 네. 보다 그 기소권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네. 보다 많은 국민의 감시와 네. 견제가 네. 필요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 검찰 조직이 정권의 초반에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정권 후반기가 되면은 마치 불뚝 다시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막 그 수사하는 듯하고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총선 후 윤석열 정권의 이제 후반기, 중후반기로 들어가면 현재 검찰 조직도 김건희 여사 수사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검사들이 다시 일어날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권력을 네. 가지고 있고 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그대로 임기 끝까지 네.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 검찰 조직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성윤 검사장, 전 검사장은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도 윤석열 이 대통령 시대에 보복성 해임을 당하고 또 보복성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어서 혹시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뭔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오마이뉴스, 네네네. 오마이TV에 출연했을 때 네. 검사로 사직하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지금 또 해임이 돼서 네. 그 조금은 다른 상황이 네, 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고 리영희 선생님께서 네.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네.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네. 평범한 것, 네.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웃을 위해 동시대적 생을 위해 뭔가 봉사하는 것, 네.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그게 제 삶의 가치관이었고 기준이었고 네. 앞으로도 네. 제가 많은 상황이 변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네. 합니다. 네.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일임했다고 해서 네. 자신이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자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독재를 우리는 막아야 하고 네. 독재를 막는 그 길목에 저도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정치권에서 영입 제의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요? 지금은 뭐 많은 것이 열려 있고 네.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그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의를 할 거다 이런 뉴스도 막 어딘가 나오고 있던데. 글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그것은 지금 고민 중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2라운드 싸움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내가 물러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네. 피하고 싶었지만 네, 네. 어쨌든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굉장히 네. 그 24년 검사 생활을 했고 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감찰한 것이 저로서는 네. 굉장히 그 보람 있었던 네. 그 일이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검사로서 더 이상 뭐 후회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네. 전개되어서 네. 피할 수 없는 그 다음 라운드가 도래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은정 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마이TV에 지난 22년 작년이죠. 10월 13일 날 나오셨어요. 네. 예,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그 박은정 검사가 그때 나온 이후에 그 후가 막 궁금한 시청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빨리 좀 섭외해가지고 네. 제대로 좀 해봐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 규칙을 잘 지키고 네. 그 굉장히 소심하고 평범한 네. 그냥 검사이기 때문에 네. 검사가 그 방송이나 언론에 뭐 나가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좀 많이 조심스럽고 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시작하고 그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 얘기를 알리게 되어서 네. 그 당시에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주 최소한으로 네. 제가 나왔었었는데요.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네. 그 방송과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달라는 네.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네. 조금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해임이 되어서 네. 그 뭐 더 이상 제가 검사로서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그동안의 경과도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네네네.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임 통보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검찰 조직이 용산의 직할부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해임 통보를 받았지만 제2라운드 싸움을 문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박은정 전 검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검사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는 길에 박은정 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또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지금 자막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우리는 10만인 클럽,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는 분들을 10만인 클럽 회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도 후원 이러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성실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정 검사님 장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